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우리 문화는 은근히 이 몸의 목소리를 좀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 윙켈만이라는 분은 바로 그 몸 안에 우리 자신과 세상을 치유할 힘이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윙켈만 글에서 나온 가이아 바디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그 윙켈만은 특히 통합 신체 작업 및 동작 치료 IBMT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몸을 그냥 물리적인 게 아니라 관교를 맺고 스스로 지능을 가진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아, 몸이 지능을 가졌다고요? 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우리 몸의 감각이나 경험이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걸 넘어서요. 뭐랄까, 사회나 정치적인 불균형 아니면 문화적인 트라우마 같은 더 큰 문제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회복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우리 몸이랑 가이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행성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작업이에요. 듣고 보니 윙켈만 본인 얘기도 되게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중년에 이르러서 몸이랑 다시 연결되려고 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요. 뭐 몸 이미지 고민이라든지 기존 가치관이랑 부딪히는 거, 세상 문제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요. 맞아요. 그게 단순한 내면 성찰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다고 해요. 네.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몸이랑 단절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 여정이 결국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BMT가 어떻게 새로운 자각과 치유를 가능하게 했는지 이야기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몸을 느낀다는 것께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이랑 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가이아 개념이 다시 나오는군요. 제임스 러브록이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 그 개념을 린다 하틀리라는 분이 확장해서 우리 몸 자체가 피부 안에 작은 우주다. 뭐 사회 시스템과도 닮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각 세포나 기관이 전체 몸의 안녕을 위해 기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더 큰 시스템, 즉 가이아와 계속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이 지구 생태계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와, 이게 진짜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확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문화는 종종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윙켈만은 이걸 뭐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서 몸의 감각을 자꾸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을 자각하는 연습을 할수록 개인적인 상처나 집단적인 상처에 더 민감해진다. 이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약간 익숙한 바깥 세상이랑 낯선 내 몸 안의 감각 세계 사이에서 길 잇는 느낌? 뭐 그런 건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몸을 알아차리는 기본적인 도구로 세 가지 감각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내수용 감각일 거예요. 영어로는 interoception이라고 하는데, 내수용 감각이요? 네, 심장이 뛰거나 숨 쉬는 거, 배고픈 거, 아니면 감정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의 어떤 나침반 같은 거죠. 아하.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나 균형을 감지하는 고유수용 감각, propriocep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각, 청각처럼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외수용 감각, exteroception,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 뭔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네요. 평소엔 외부 소리, 그러니까 외수용 감각에 맞춰져 있다가 의식적으로 내부의 미세한 신호, 내수용 감각으로 주파수를 돌리는 연습 같은 거군요. 윙켈만이 제안한 간단한 연습, 잠시 호흡이랑 배에 집중했다가 주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 주파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감각만 느끼는 걸 넘어서요.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참여적 의미 만들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여적 의미 만들기? 네. 이런 접근은 사실 지성이나 이성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기존 문화에 대한 꽤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몸의 지혜를 다시 중심에 놓자는 제안이니까요. 이 몸의 자각이 신경계랑도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스티븐 포지스가 설명한 사회적 참여 시스템, 이것처럼요. 미주신경이 눈맞춤이나 목소리 통 같은 신호로 감정 상태 조절하고 다른 사람이랑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 이게 혼자 막 감각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 그러니까 상호 조절이 회복에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신체 중심 접근법들은 종종 토착 공동체의 오래된 지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IBMT 역시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지혜랑 서구 해부학 지식을 좀 통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 단순히 개인 치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감수성, 상호 연결성, 공동체적인 안녕, 이런 걸 중시하는 다른 종류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아, 단순히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몸을 통제하거나 상품처럼 보려는 경향, 윙켈만은 이걸 백인 우월주의 유산과 연결짓기도 하는데 그런 시각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계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요. 윙켈만이 그 레드레볼이라는 시위에 참여했던 경험 얘기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시위 중에 자기 내면 감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그 움직임 자체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 방식에서 벗어나서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길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몸의 자각이 어떻게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죠. 내면의 소리랑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그 실천이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얘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윙켈만의 제안처럼 우리 몸이 지구, 가이아와 깊이 연결된 일종의 살아있는 지능을 가진 존재라면요. 그 지능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이 복잡하고 때로는 좀 버거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몸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어떤 고립된 자기 탐구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구와의 더 깊은 연결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 그 세포 속에 담긴 감수성을 다시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윙켈만은 아주 작은 딱정벌레를 관찰하는 그런 미시적인 순간이랑 거대한 지구적 문제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관점 사이를 자신의 내면 느낌을 따라서 주의를 옮겨 다닌다고 했거든요. 오늘 하루 딱 몇 번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내면의 감각, 숨 쉬는 느낌이나 발바닥의 감촉 같은 거요. 거기서 외부 세계, 눈앞의 풍경이나 들리는 소리 사이로 한번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새로운 연결이나 관점의 변화가 느껴지는지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